자, 그러면 이렇게 인과구조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계획 단계로 들어가서 위상구조와 인과구조로 사안을 이제 선정하시는 거예요. 위상구조는 보통 저희 그냥 생태도 그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인과구조는 저희가 많이 안 그려보셨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돌아서 피드백 고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시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걸 토대로 사안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걸 사안으로 잡을까? 하는데 그때 쓰는 게 육체계 이론입니다. 육체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죠? 예. 사체계 이론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시험 볼 때 나오죠. 그런데 육체계 이론은 콤튼과 갤러웨이로 해서 육체계 이론, 그래서 당사체계, 클라이언트 시스템, 변화 매개체계, 그리고 표적체계, 행동체계, 원래 프로블럼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인데 다리체계라고 그냥 저는 그냥 번역할게요. 조작적으로. 그리고 전문가 체계 이래서 도움을 요청했었던 분은 클라이언트 당사자 체계고, 변화 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이 생태 체계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표적이 표적 체계, 타겟 시스템이고, 그 표적 체계를 변화시키려면은 같이 활동할 만한 사람들이 행동 체계가 되는 거고, 협력해서 활동할 사람들이 행동 체계. 그런데 지금 생태 체계에서 이런 당사자 체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무슨 변화가 있을 때 변화 매개 체계에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 알려줄 만한 다리 체계가 없으면 찾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변화 매개 체계가 일하려면 그 사람 주변에는 뒤에는 전문가 체계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육체계 이론이고, 여기서 다리 체계와 전문가 체계를 뺀 게 사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 체계가 있으면 당사자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변화 매개 체계가 관여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당사자가 어느 모임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사회복지사한테 바로 얘기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다리 체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전달해 줄 만한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변화 매개 체계가 잘 활동하려면 뒤에 전문가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변화를 매개하되 당사 체계는 당사자만 괴롭히는 거거나 당사자한테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를 보는 거고,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떠한 타겟을 바꿔야 되는지, 표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표적을 바꾸려면 누구랑 같이 행동하면 좋을지 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육체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그림으로 아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분석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였죠? 그러면은 가서 뭘 그리는 거예요? 원래 이 코니가 흰 개가 클라이언트고, 근데 요 부모님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아는 가족 관계였고,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제작진한테 보내주어야 그래야지 강용욱 씨라는 대통령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강용욱 씨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강용욱 씨가 가려면은 EBS라고 하는 전문가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용욱 씨가 가되, 그런데 얘 코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니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어떤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상구조로 관계지도를 그리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지도를 그린 것을 가지고 이제 누굴 클라이언트로 잡을 것인지, 누굴 표적으로 잡을 것인지, 누가 행동체계가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 생태계 안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흰 개가 당사자 체계였지만 실제로 표적은 누구로 잡은 거예요? 요 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얘를 표적으로 잡았고, 그런데 누가 행동체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행동체계가 되는 거죠. 그럼 다리체계, 변화매개체계, 전문가체계, 근데 표적체계, 이 표적을 바꾸려면 같이 활동하거나 행동할 만한 분들이 부모님들이 행동체계가 돼서, 그래서 이 활동들을 하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나오는 양식 중에서, 옛날에 썼던 양식 중에서 클라이언트 체계, 그 위에 표적 체계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대상 있죠. 일반 체계, 위험 체계, 그 다음에 표적 체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 뭐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무슨 오류가 있냐면, 그러니까 오해할 가능성이 있냐면, 그럴 의도를 쓰신 건 아니겠지만, 즉 누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만 보면 클라이언트가 그 표적이라는 것처럼 오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써놓고 나면은 이제 그 표적을 표적이 클라이언트인데 그 클라이언트를 바꾸기 위해서 누구한테만 관여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만.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만 바꾸는 방식으로 자꾸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적과 클라이언트 체계를 6체계를 나누는 이유는 클라이언트 당사자와 표적은 항상 같기 때문일까요? 다르니까 6체계로 나눈 걸까요? 다르니까 나눈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의사는 클라이언트가 곧 뭐예요? 표적이고요. 교사도 클라이언트가 곧 표적이고요. 상담도 클라이언트가 곧 표적이에요. 그러면 굳이 6체계나 4체계로 나눌 이유도 없는 건데 사회사업은 왜 4체계로 나누어도 당사자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변화 매개 체계 이렇게 두느냐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와 표적이 서로 생태 체계 안에서 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같을 수도 있으나 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체계 따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인과 구조도 이렇게 그렸을 때는 그래서 생태 체계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간 거죠. 인과 구조까지.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학교에서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떠냐면 아이도 불안해서 그래서 아이가 씻지 않고 자주 가출해요. 씻지 않고 자주 가출하니까 일단 부모끼리 관계가 안 좋지만 무엇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 게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이 가출이 우선 크니까 일단 부부 사이는 개선되는 듯 보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아이가 가출하지 않으면 어느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걸로 가는데 그런데 아이가 가출하니까 부모님끼리 일단 협력해요. 안 싸우고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가출을 통해서 뭘 유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부부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가 가출하는 것은 원인이에요?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출만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 부부간의 안 좋은 관계가 작동되는 것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만 못하게 한다고 해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실 때에도 아이가 옷을 더럽게 계속 입고 다닌다. 그런데 아이한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씻는 교육을 아무리 해도 집에만 가면은 다시 더럽게 하고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이한테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에도 관여하지 않으면은 아이의 문제는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배우셨던 게 학교에서 배우셨던 방식이세요. 예. 요걸 이제 인과지도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